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은서 엄마. 만났습니다. 네, 윤희 어머니. 네. 어떻게 오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엄청나게 바쁘게 지냈죠? 그렇죠. 우리 총회도 했었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사무처장님으로서 네. 정말 가야불 위해서 열심히 아주 사회 보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2년 더 열심히 네, 네, 2년 투쟁해 동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뽑아주셨으니까 2년 동안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오늘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누굴 그렇죠? 모셨죠? 네, 네, 4.16 노란 리본 극단 있죠? 네. 거기에 단장으로 계신 2학년 7반 곽수인 어머니 김명임님과 조연출님이신 김지훈님을 네, 이야기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수인 엄마 김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단 노란 리본의 조연출 김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인 어머니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리 수인이는 어떤 아이였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인이는 그냥 보통 아이였어요. 저한테는 물론 10년 만에 낳은 아이라 귀한 아이였지만 그냥 평범하게 보통으로 행복한 아이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아이한테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키웠던 것 같아요. 10년간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겠어요. 엄마 욕심으로는 정말 한없이 막 이것저것 많이 시키고 싶은데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게 엄마도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둘이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수인이는 정말 평범한 보통 아이였습니다. 네, 수인이는 남학생이죠? 네. 이름이 조금 네, 보통 사람들이 딸인 줄 알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학생이 엄마라고. 그렇구나. 어우, 10년 만에 낳았으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첫째죠? 네, 네. 첫째예요. 네. 그러니까. 아유, 수인이는 동생이 있나요? 네, 2살 터울 동생이 있는데 음. 수인이를 낳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혀 다른 뭐 증상도 없이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날 제가 위경련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병원에를 갔더니 그래도 이제 가임기의 여성이니까 산부인과를 들렸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산부인과 들렸다 왔는데 벌써 그때 임신 5개월인데 몰랐던 거예요. 오. 아니 그래서 보너스로 아. 둘째까지 낳았습니다. 둘째 안 낳았으면 아이고. 어쩔 뻔 봤어요. 얼마나. 미칠 뻔했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수인이가 좋아하는 거는 뭐가 있나요? 수인이는 음식이라든가 그냥, 또 수인이는 엄마를 좋아했는지 아빠를 좋아했을까? 엄마 아마 바라기. 엄마이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렇죠. 그냥 아빠가 서운하니까 또 아빠도 예 조금 좋아했겠죠. 근데 얘는 파스타 종류를 스파게티 종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이 보통 1인분 뭐 2인분 그렇게 끓이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한 봉지 그걸 다 다 끓여. 해가지고 나누면은 얘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다 먹어요. 아. 그래서 좀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음. 또 책 좋아했어요. 이렇게 10년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태교를 거의 책으로 책으로 하다시피 했구나. 해서 어. 책 좋아하고 음. 운동 좋아하고 음. 아주 평범한 아이였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우리 김지우 조연출님 소개해 주세요. 지금 하시는 일이 컬처 75에 대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안산의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컬처 75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활동과 동시에 노란 리본에서도 조연출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컬처 75에서는 안산의 이야기를 주로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들, 뭐 축제들, 그리고 공연을 기획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노란 리본에서는 우리 연출님이 이제 놓치시는 부분들을 제가 메꿔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또 컬처 75에 또 우리 지연출님 말고 또 계시던데 그분들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던데. 다 아름다우시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좀 그런 뭐 오해들도 있으신데 저희는 실력만으로 다 뽑는다는 것을 다 연극 배우들 같아요. 우리 선생님도 지금 너무 아름다우시고 지금 거기 감사합니다. 계신 분들도 거의 그냥 인물 보고 뽑은 우리 감독님이 인물 보고 다 뽑은 것처럼 너무들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엄마들과 이렇게 극단에서 조연출을 맡으셔서 하고 있는데 뭐 어려운 점이나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어려운 점보다는 저는 제가 원래 연극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극 전공으로서 제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그리고 오히려 엄마들이랑 같이 연극을 하면서 저 스스로 연극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릴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연극은 이래야 하고 이래야 하고 이래야 하고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 깨주고 이 세상의 연극을 보여준 사람들, 그분이 저는 바로 엄마들, 그 노란 리본 어머니들이었어가지고 굉장히 뜻깊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어떻게 수인 어머니가 보시는 지우님의 칭찬을 좀 해주시죠, 수인 어머니께서. 굉장히 보는 눈이 굉장히 세심하거든요. 그게 태연 쌤은 좀 전체적인 어떤 틀을 잡아간다 그러면은 정말로 놓치는 그런 세세한 부분, 이렇게 동작 하나, 감정선 하나, 어떻게 해서 이거를 끌어야지 이게 좀 더 표현이 섬세하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하셔요. 그래서 태연 쌤 한마디 딱 하면은 지우 쌤이 짚으면 한 5마디 정도 따라서 하면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져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리 수인이가 좋아했던 노래 박효신의 눈의 꽃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수인이가 좋아하는 노래 들어보니까 네, 수인이의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노란 리본 극단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랬는지 극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2015년에 일단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커피 공방에서 인문학과 커피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번 해갖고 20번이 끝나면은 이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커피 가르쳐주는 선생님께서 자꾸 이것저것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도자기는 어때요? 네, 도자기 좋을 것 같아요. 뭐 연극은 어때요? 네, 뭐 그것도 재밌겠죠.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할 때 도자기 선생님한테도 어머니들이 도자기를 배우고 싶어 하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도자기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화랑유원지 지하에 그 인라인 스케이트 지하에 가면은 도자기 있어요. 공방이 있어요. 토닥토닥. 예, 거기에서 도자기를 조금 배웠었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연극도 재밌을 것 같아요 했는데 어머님들이 연극을 하고 싶어해.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한 30cm 이상 되는 준비물을 옆구리에 끼고 오셨더라고요. 연극 그거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하면서 하는데 우리 그때 다 연극 평상시 이제 본 적도 거의 없고 연극이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없는데 막 핸드폰에 발레리나 띄워놓고 이대로 흉내 내라 그러고 그 결과 엄마들이 그 다음 주에 절반이 안 나와버렸어요. 이제 절반이 나왔는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오시니까 정말로 못 도망가고 남은 엄마들이 이제 온 마음으로 자리를 옮겨서 대본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대본 읽기 10분 하면은 이제 엄마들이 자기 아이 이야기 50분 막 1시간 이렇게 하면 이분이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아기들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없었잖아요. 이 엄마들이 또 안에서 안 나오시던 분들이라 더더군다나 이제 애들 이야기를 못 하셨던 분들인데 태연 쌤이 그거를 다 들어주시니까 이제 좀 더 마음도 풀리고 처음에는 대본 읽기 할 때 이게 한글이 분명히 초등학교 때 한글을 다 떼었을 텐데 이게 읽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3개월, 4개월 지나가니까 그 한글 읽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중에 또 한 분이 나가면서 두 분 끄집어다 놓고 그런 상태로 좀 인원이 채워지니까 대본 읽기 하고 그게 한 6개월 지나가니까 이거 한번 세워봐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뭐 연극 완극이 아니라 그냥 1, 2, 3장 있는 데서 2장만 따로 쇼케이스로 해서 올렸는데 그때도 우리 처음이잖아요. 연극이. 조명이 우리만 비추니까 이 관객석이 안 보였어요. 누가 온 줄은 알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언제 나갈까 막 내다보고 다 했는데 그걸 관객들은 다 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김태형 감독님과의 인연이 시작됐군요. 네. 이 사람이 못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버텨줬으니까. 정말 인연이 길었습니다. 우리 지우님은? 저는 원래 연극 학교 다니고 있다가 휴학하고 있었는데 저 친한 언니가 갑자기 지우야 너 음향 트는 알바 한번 할래? 이렇게 해서 나 돈 벌어야 돼 좋아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게 엄마들의 연극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아예 못 듣고 갔었거든요. 그런 거 못 듣고 가서 이제 음향 이제 트는데 이게 이 연극이 세월호 엄마들이 공연을 만들어서 연극을 한다고 하는 걸 듣고 그때부터 좀 다르게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맨 처음엔 사실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 자리가. 그럴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사실 말을 어떻게 붙여야 할지도 사실 어려웠었고 그래서 전 조용히 음악 트는 기계다 이렇게 하고 음악만 틀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들이 그 무대 위에서 막 실수하시고 연기하시고 이러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참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 엄마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 엄마들이 계속 연극했으면 좋겠다. 계속 연극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엄마들의 연극을 보고. 그래서 엄마들이 연극할 수 있게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이렇게 마음의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은 노란 리본에 매달려서 이렇게 댕강댕강 매달려서 저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연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우님도 감독님하고 똑같은 시기에 엄마들을 만난 건가요? 저는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어머니들 많이 하시고 그럴 때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때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인연이 참 길으시네요. 아유, 아쉽네요. 그때 우리도 커피 배우면서 좀 저기 했었으면 우리도 혹시 거기 딸려갔을 수도 있었는데. 연극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아이,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문은 열려 환영입니다. 있으니 가족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이고 너무 재밌는 잘하는 거 겁니다. 보니까 감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수인이 어머니는 극단의 그럼 단장님이시잖아요. 네. 네, 극단의 단원은 몇 명이고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단원은 총 7명이에요. 생존자 어머니 1분하고 이제 희생자 어머니 6분하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처음에 생존자 어머니한테 그냥 우리 스텝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1인 몇 역씩 하니까 짧은 역할만 좀 해달라 또 말을 바꿔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손잡고 가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분도 힘들고 또 저희 희생자 엄마들도 힘들고 그래도 함께 가야 한 사이라면은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극을 꾸려가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배역을 차별 없이 그냥 똑같은 그런 분량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애진 어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범 엄마 그 노란 머리 진상규명 될 때까지 한다고 진상규명 되면은 다시 옛날처럼 검은 머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해요. 차 운전하면서 그 모든 대사를 오며 가며 홍성에서 안산 올 때 1시간, 1시간 반 내려가면서 1시간, 1시간 반 그렇게 계속 들으면서 외워가지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외우는 게 정말 잘 힘들어요. 맞아요. 대본 처음 받으면 연극 처음 시작하면은 외우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되게 좀 고생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디서든지 짠 나타나면 세월호 엄마다 바로 알잖아요. 네. 맞아요. 노란 머리 진짜 때문에. 트레이드 마크처럼 네. 예,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우리 영만 엄마 네. 정말 정말 재기발랄하고 열정적이고. 진짜 에너지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빼빼한 몸 어디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진짜 옆에 있으면 기가 빨린다 싶을 정도로 정말 활발하거든요. 아마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또 직전에 했던 기억여행에서 노란 리본 역할도 맞아. 잘 해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예진 엄마 정예진. 연극의 진심이에요. 정예진. 정예진. 가장 먼저 대본을 외워요. 새 대본이 나오면은 잠도 안 자나 봐요. 그 엄마는 가장 먼저 대본을 외워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연극 어떤 연습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진짜 항상 최우선으로 놓고 생활을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가끔씩 다른 데 치여서 조금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 엄마를 보면은 아 맞아 저렇게 해야 돼 하고 항상 느끼게 되고 또 우리 윤민 엄마 아주 그냥 요조숙녀고 공주고 그런데 연극할 때 보면은 아 그래도 함께 하니까 저렇게 노력을 해주는구나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항상 센 언니 같고 해도 자기가 맡은 역할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해줘요. 자칭 타고난 어떤
인기 배우상 같은 그런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잘해요. 또 우리 동수 엄마, 와 동수 엄마. 진짜 막춤 군인간 아들이 춤을 춰도 그렇게 아마 출 것 같아. 그리고 뭐 캐릭터 뭐 루피 역할 할 때도 진짜 그 분위기를 되게 잘 맞아. 살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귀엽다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그런 배우예요. 그러니까 연극부 엄마들이 다 색깔이 딱 보면은 다 색깔들이 있더라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네.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센 엄마들이 다 모였어요. 연극반에. 그죠? 한마디로 센 엄마. 그 센 엄마들을 모시고 연출하시는 우리 우리 선생님 참 힘드시지는 않겠죠? 아, 행복합니다. 정말 이 엄마들 에너지 넘치는 엄마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이 잘 되나 봐요. 네. 맞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무지하게 잘 돼야 돼요. 특별히 더 잘 돼야 되고요. 그 센 엄마들 틈에서 제가 있잖아요. 아마 내가 제일 센 것 같아요. 인정, 버텨내잖아요. 맞아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몇 작품이나 했고 어떤 내용들의 작품들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작품이 그와 그녀의 옷장인데 이건 진짜 사회 속의 어떤 세월호 이야기다. 우리가 처음 접할 때 우리 이야기를 바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감정선으로는 세월호라는 어떤 대사를 집어넣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엄마들 감정이 애들 이야기만 해도 울고 세월호 말만 나와도 울고 그럴 때라.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정말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키웠잖아요. 모든 엄마들이 그렇지만 특히 세월호 엄마들은 정말 평범하게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었잖아요. 그런 평범한 엄마가 정말 자식을 잘 키워서 좋은 학교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놨더니 그 취직했던 그 대기업이 용역 깡패를 파견하는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비정규직에 이렇게 노조에서 활동하는 그런 엄마고 정규직이 될 수 없는 그런 엄마인데 그 엄마를 몰아내기 위한 어떤 용역 깡패가 파견을 나왔는데 그 아들이 나온 거예요. 아들은 엄마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엄마도 아들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데 1대1로 용역 깡패를 딱 맞닥뜨렸는데 그게 아들이었어요. 내 아들이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멱살 잡고 죽여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야. 그 순간에도 엄마니까 아이 옷을 다시 양복 입혀서 보냈는데 다시 옷 털어주고 집에 가자. 왜 그러냐면은 항상 아들 퇴근하고 오면 엄마가 밥 차려주고 그런 걸 했으니까 이렇게 만났더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집에 가자. 너 배고프겠다.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요. 그 장면이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모든 사회 속의 어떤 세월호와 같은 그런 사고 같은 참사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다뤘었고요. 두 번째는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원래 있던 대본에 그냥 세월호 가족을 이웃으로 두는 어떤 각색을 조금 한 거예요. 세월호가 그때 당시에 이게 막 뉴스나 뭐 종편 같은 데서 너무 많은 안 좋은 말들이 나와가지고 사회에서 좀 배쳐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똑같은 이웃인데 그런 어떤 뉴스를 접하고 그런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굳어져 있던 때 이제 똑같은 이웃이고 이 아픔을 가진 사람을 똑같이 품어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작품이 두 번째고 맞아. 세 번째는 장기자랑이라는 작품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에 어떻게 수학여행 가서 놀지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 작품 안에 담았어요. 작가분이 우리 아이들 약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다 읽으시고 대본을 쓰셨는데 사이사이에 우리 아이들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맞아. 내 자식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약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어서 나는 그걸 250명 우리 아이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했던 이야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대사하고 있고 연기하고 있으면 난 앉아서 바라보는 역할인데도 아 저거는 영만이 이야기다. 아 저건 수인이 이야기다. 아 저건 예진인데 이게 다 느껴질 만큼 그런 극이었어요. 그게 장기자랑이고 네 번째 이야기가 기억 여행인데 우리가 8년을 달려오면서 사람들이 좀 더 잊혀지고 조금 더 멀어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뉴스나 그런 데서 다뤄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길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지치기도 하고 또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8년을 달려왔고 우리가 달려온 동안에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고 초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어떤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 여행을 할 때마다 저희는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지금까지 달려온 이 시간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가서 그 아픈 시간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 아픈데 그래도 정말로 필요했던 그런 연극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다시 새 작품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엄마들 이야기를 담으려고 이제 기획을 하고 아마 대본이 지금 나오고 열심히 쓰시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엄마들. 근데 엄마들 이야기여도 자식 우리 애들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엄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야기로 꾸며져서 아마 새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무대를 이제 연극을 할 때 보면은 저희도 보면은 굉장히 우리 아이들 보는 것 같아서 눈물을 겁나게 많이 흘렸어요. 저도 이제 연극 볼 때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당사자 연극하시는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이 되어서 그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정말 그런 슬픔에 벅차서 막 대사도 잊어버리고 막 눈물 때문에 말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도 정말 그런 걸 다 견디고 대사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막 신기하고 너무 대견하다 그러면 좀 우리 애들 같은데 정말 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어떻게 자랑스럽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엄마들이 대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지. 근데 가끔가다 틀릴 때 보면은 그게 또 울다가도 또 그걸 틀리는 대사 보고 막 실수했다는 그 표정 봤을 때 또 그때 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막 그런 연극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무대에 서기까지는 저희도 엄마니까 이게 전문 어떤 이 아이들을 떼어놓고 연극인이 아니잖아요. 엄마니까 연습하면서 충분히 울어요. 충분히 울고 이제 무대에서는 울지 않아질 만큼 충분히 눈물을 빼고 나서 이제 무대에 설 때만큼은 울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무대에서 진짜 연기할 때는 꾹꾹 참아요. 근데 내 대사 끝나고 다시 퇴장해서 뒤로 가면은 또 눈 뻘게 갖고 또 울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엄마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좀 특수한 경우니까 참아야죠. 네, 그것이 전문 배우가 이제 다 돼가시는 것 같아요. 네, 존경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노래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이번엔 백예리님의 안티프리즈. 이것은 지훈님이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린 오래전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주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될 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을 찾는 거야.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연극할 때 참 힘들었는데 처음 할 때와 지금 할 때 어떤 점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처음 할 때는 대사를 하루 정도 화장실에 있으면 외워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 나이가 이틀, 드셔. 3일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외워져요. 나이는 못 속이죠.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할 때는 그냥 그 대사 외우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그 캐릭터의 성질 막 그게 이제 조금 더 파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그런 거를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출이 이르는 대로 휙 나갔다 탁 퇴장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게 나가서 어떤 쪽으로 해야 상대방이 조금 더 겹치지 않고 잘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이게 연극 시작하기 전에 무대에 이게 우리가 어디 서야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내 자리가 어딘지 그때 좀 더 합을 좀 더 맞춰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전문적이지는 않는데 조금 더 준비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대단하죠. 네. 지금까지 그 네 작품을 하면서 연출님, 지훈님께서는 이 네 작품을 엄마들하고 함께 하면서 어떤 작품이 가장 가르치기 힘들었고 또 어떤 작품이 가장 또 엄마들이 잘 소화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뭐 가르친다는 표현보다는 아.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들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네. 항상 보면 그래도 장기자랑 했을 때는 그래도 되게 춤추는 것도 많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초반에는 엄마들이 그 아이돌 노래 춤추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또 이게 말 그대로 추다 보면 춤바람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다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음악 틀어놓고 그 안무 막 하시고 그러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실제로 그 고등학생으로 어떤 때는 나의 아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엄마들이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 같은 모습도 저는 느껴져서 그때가 가장 사랑스럽고 막 그 마치 칠공주들이 모여서 노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서 저는 되게 그게 보면서 너무 행복했었고 개인적으로 보면서도 좀 마음이 아팠던 건 아무래도 기억 여행이 옆에서 어머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스태프들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기도 하고 어떤 부분엔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어머님들께 힘든 걸 이제 요구를 하는 건가? 그리고 어머님들이 너무 힘들면 우리 사실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연극은, 이 작품은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 어머님들께 여쭤보면 어머님들이 그래도 눈물을 흘리시다가도 이를 악물고 그래도 해야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억여행 작품을 보면서 어머님들이 투쟁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매 순간 무너질 수 있고 매 순간 무너지고 그런데 이를 악물고 그래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 무대 위에서 엄마들이 막 일어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연기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면 어느 순간 그 배역을 놓으실 때도 있거든요. 무대 위에서. 그래서 그냥 어느 때는 누구의 엄마로 돌아가서 마음껏 이제 슬퍼하실 때도 있는데 그러다가도 다시 이제 이를 악물고 배역으로 돌아가서 연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들은 역시 무대 위에서도 투쟁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기억여행 커튼콜을 할 때마다 엄마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이 무대에서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제가 많은 용기를 얻었던 때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막 살다 보면 힘든 날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기억여행 할 때 무대 위에서 아이들에게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 그 네. 장면은 모두가 다 무장해제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관객과 배우 모두가. 근데 딱 그 어머니들이 그 연기를 하고 나면 저는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대 위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게 보이면 뭐 힘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싹 저도 잡히는 느낌? 그래서 기억 여행이 저는 여러모로 기억에 남고 되게 그리고 저와 저희 극단과 엄마들을 성장시켜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군요. 지우님은 우리 엄마 배우들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 배우님들의 각자의 그 장단점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엄마들 칭찬하고 엄마들의 그런 좋은 점만 봤는데 그래도 엄마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도 있고 또 자기들만의 주장이 강해요. 그렇다면 이 엄마들의 장단점 이럴 때는 서운하더라. 뭐 이럴 때는 여기를 그만두고 싶더라. 막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어떤 어머니 이렇게 찝어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네.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해 주세요. 착하면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무대 위에서 이렇게 저는 멀리서 이제 객석에서 보게 되니까 보면 왜 갑자기 우리 연습 때 안 하시던 연기가 나왔네 이렇게 그런 지점들이 이제 가끔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괜찮고 뭐 단점이라기보다 이제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연극을 많이 하시면 무대 위에서 자꾸 새로운 걸 계속 하세요. 새로운 걸 계속 하시고 그 새로운 곳에서 다시 새로운 걸 하고 그럼 이제 어느 순간은 모든 어머니들이 새로운 연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산으로 가는군요. 산으로. 그러면 그때쯤엔 이제 연출님이 결단을 하시고 오랜만에 이 작품 다시 연습을 하겠다 해서 다시 초심 이제 처음 옛날 이제 더 발전됐겠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배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들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배역에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나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나는 뭐 예를 들면 이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이 김명임이란 나를 좀 보여주고 싶어. 연기 잘하는 나의 모습을 더 표출하고 싶어. 이렇게 할 때 또 다른 연기들이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지점들이 계속 발견되는 게 재밌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작품은 관객들이랑 가장 큰 호흡을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특히 첫 오프닝에서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딱 공연장에 갔을 때 어머님들이 그 공연장에 위축 들거나 관객들에게 이렇게 위축이 들면 관객들도 같이 위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월호 엄마들이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관객들이 웃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있어요. 저희는 코미디 연극을 지향하는데도 아무래도 엄마들이다 보니까 엄마들 앞에서만 이제 웃지 못하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엄마들이 시원하게 웃어도 된다라는 그런 연기로 확 열어주면 관객들도 편하게 이제 보는데 어머니들이 좀 긴장을 하시거나 굳어 있는 날에는 이제 그 분위기가 쭉 이제 가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공연하고 하면서 어머님들도 이제 슬슬 관객들 앞에서 어떻게 이 무대를 휘어잡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점점 익숙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네. 엄마들이 많이 성장했죠. 네. 그러면 성장했죠. 이 배우들 중에 누가 가장 성장했다고 느껴지시나요? 지켜보시는 딱 입장에서 처음엔 정말 아닌 것 같았는데 했던 옆에 있다고 나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고개로 알려줬어요. 모든 어머님들이 다 성장하셨지만
일단 뭐 수인 어머니는 네, 뭐 딱 워낙에- 목소리만 들으셔도 맞아요. 언제나 듣고 싶은 목소리와 또 연기와 또 음. 그리고 수인 어머니가 무대 위에서 화를 그렇게 잘 내세요. 이렇게 화가 온화하신데, 없으시는 분이. 네, 이렇게 온화하신데 무대 위에서 화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답니다. 오. 그러신가요, 수인 어머니? 아이 막 망치도 날아다니고 오. 다리뼈가 나가도록 리어카도 발로 차고 아, 맞아요. 정말 너무 시원하게 잘했어요. 네. 연극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공식적으로 패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연극 안에 있으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와 그녀의 옷장에서 보여주셨죠? 그것이 그렇죠? 그 리어카로 저기 한 게 그건가요? 이웃에 이웃에 살고 아 이웃의 맞아. 아 그거군요. 이웃의. 그와 그녀의 옷장에서는 네. 남편을 때렸어요. 남편을 때렸나요? 네. 그렇군요. 모든 내 작품 중에 다 누구를 때리나요? 아마 기억 여행에서는 안 때릴 거예요. 그리고 장기자랑에서도 못 때릴 거예요. 기억 여행에서 산의 등짝을 아유 그거는 숨기고 싶은 분인데 저요 나쁜 놈들은 다 때렸어요. 사내도 때렸고요. 네. 선글라스 있잖아요. 네. 낙골당 반대하는 맞아. 놈. 어, 정말 감정 안 싣고 소리만 크게 하거든요. 그래도 있는 힘껏 손 쫙 펴서 잘 때렸어요. 그렇군요. 때리기 전문.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연극인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연극은 장기자랑이 영화로 만들어졌다며요. 네네. 그러면 소개와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기자랑 처음 대본 받아보고 처음 연습할 때부터 마지막 단원고에서 공연한 것까지 거의 한 3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좀 조심을 했어요. 저희가 뭐 이상한 카메라도 따라다니고 그런데 3년을 계속 붙어 다니다 보니까 경계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다큐는 원래 그런 거구나 하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우리 TV에 보면은 다큐 하면은 막 좀 자연스럽게 잘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잘 나온 게 아니라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가지고 보면은 엄마들이 저랬구나 하고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막공까지 전부 찍어가지고 다큐 영화로 났는데 그게 또 그 다큐에서는 되게 좀 유명한 상도 받고 좀 잘 됐나 보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봤을 때는 민망한데 그게 되게 좀 잘 된 작품이라고 그래서 영화제에 나가서 손도 흔들고 시사회 하는 데 가서 그 관객과의 대화라고 집이라고 해서 질문하면은 답변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올 4월부터 개봉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연극을 안 보셨던 분들도 장기자랑 그 영화를 다큐 영화를 보시면은 엄마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다니면서 이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엄마들 개개인의 마음은 어떻구나 하는 거를 좀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4월부터 개봉이니까 좀 가까운 상영관에 가셔서 많이 봐주시고 또 그 보시면은 저희들도 가서 관객과의 어떤 대화도 같이 하고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영화 다큐 영화에서 그 영화 장면에서 그 장기자랑 그 연극했던 게 다시 또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안 나오고 그거는 아니고 엄마들이 이 장기자랑을 자랑을 하기 하면서 위한 어떻게 처음에 배역 만들었고. 때문에 좀 소란스러운 저기가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다 나와요. 그것도 나는 나오나요? 욕심 많아. 나는 꼭 해고 싶어. 그 처음에 있었던 것들도 다 되게 저장이 돼 있었나 보죠? 찍었어요. 세상에. 대단하다. 근데 그거를 내 보냈더라고요. 근데 또 당사자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만인한테 이렇게 나쁜 이미지로 나가면 안 될 텐데 싶은데 괜찮대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그냥 시원하게 나가요. 나는 욕심 많은 엄마 누구든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나가고 다른 엄마들도 그 엄마 너무 그래서 정말 싫어요. 막 너무 적나라하게 나가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사람인데 다 그렇게 살아요. 4월부터 공연을 아니 4월부터 개복장 개봉을 개봉합니다. 네네. 네, 많이 보러 가야 되겠네요.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꼭 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고. 네, 그럼 네. 여기서 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수인이가 좋아하는 노래죠. 백지영의 한참 지나서. 마주보며 나누던 얘기들 우리 둘만 알았던 얘기들 지울 순 없나 봐 버릴 순 없나 봐 잊지 못하나 봐 오랜만에 둘러본 거리들 이 길을 지날 때면 좋아했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발길을 멈춘다 한참 지나서 나 지금 여기 왔어 그때가 그리워서 모른 채 살아도 생각나더라 그런 너라서 자꾸 눈에 밟혀서 함께 보낸 시간들 추억들도 별처럼 쏟아지는데 넌 어떠니 행복해만 보이는 사람들 나만 혼자 외로이 남은 것만 같아서 아닌 척 해봐도 네 생각이 난다 한참 지나서 나 지금 여기 왔어 그때가 그리워서 모른 채 살아도 생각나더라 그런 너라서 자꾸 눈에 밟혀서 함께 보낸 시간들 추억들도 별처럼 쏟아지는데 눈물이 나 여기서 날 기다리면 볼 수 있을까 그땐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런 내 마음을 보고 싶어서 더 보고 싶어져서 그런 나라서 난 너밖에 몰라서 너 없이 살다 보니 모든 게 후회로 가득하더라 네가 없어서 허전한 게 더 많아서 오늘 내 발걸음은 이 자리가 그리워가지 못하고 불러본다 네. 그러면 극단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방향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새 작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 이번에는 한 사람의 작가가 쓰는 게 아니라 두 분의 작가가 쓰시는데요. 각각 극단의 어머니들을 1대1로 다 인터뷰를 했어요. 각각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이제 쓰실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엄마들이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어떤 추억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연관됐지만 엄마들의 그런 행복한 그런 기억들을 극으로 써서 이제 연기를 할 거예요. 이게 각각 엄마마다 다 하나씩 에피소드가 있고 그게 다 이제 극으로 나와서 연극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엄마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요. 맞아요. 네, 우리 장기자랑 아이들 이야기에서 행복했듯이 이번 이야기도 아이들하고 연관된 엄마들 이야기라서 굉장히 행복하고 재미있다 그러거든요. 엄마들이 너무 열렬하게 반응을 해서 아, 이번 연극은 좀 밝고 재밌는 그런 연극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저희들 이야기를 좀 많이 찾아서 그거로 꾸며서 많은 연극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계획 중입니다. 많이 기대가 네. 됩니다.
지우 쌤도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나 뭐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엄마들이 무대 위에서 연기 앞으로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오랫동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중에 영화도 찍고 아우, 좋아요. 그래서 여우주연상도 받고 그날까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대됩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은정 어머니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도 네. 빠이빠이 할까요? 네,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마지막 노래로 이문세의 깊은 밤은 나가서. 깊은 밤을 나가서. 깊은 밤을 나가서. 날아서. 날아서예요? 네. 일단 날아봐요. 네, 우리 제가 한번 날아봅시다. 제대로 글씨를 못 써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또 봬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오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